네, 우리나라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50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50대 환자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이제는 20대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내과적 질환 중에 매일매일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서 혈당 검사를 하고 식이 조절을 철저히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매일 시간에 맞춰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병이 당뇨병인데요. 우리나라 3분 진료 체계에서 충분히 얘기를 못 드린다는 나머지 환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고 또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건강닥터큐에서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다양한 당뇨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오시는데요. 요즘 너무 피곤하고 살이 빠진다. 그리고 물이 너무 먹고 싶다. 실제로 물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 라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 당뇨병을 의심하게 되고 이제 당뇨가 왜 생기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당뇨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우리 몸의 정상 공복 혈당이 70에서 90 정도로 유지되게 되는데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고 인슐린이 각 기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포도당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가 잘 되지 않고 또 인슐린 분비되었다 하더라도 말초 조직에서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포도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몸에 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목이 마르고 살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당뇨병이 의심되셨을 경우에 저희가 혈당 검사를 간단히 하고 또 확진 검사로 혈액 검사를 하고 가시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보고 이 환자분은 이제 당뇨에 진단이 되셨다 하시면 환자분께 이제 당뇨에 진단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환자분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당뇨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이제 당뇨병 환자가 되셨으니 공복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가혈당 기계를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가혈당 기계를 일단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을 측정해라 말씀드리고 저희 병원을 제시하는 수첩을 보여드리고 또 수첩에 어느 부분에 기입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 당뇨병 약을 드셨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저혈당인데요. 저혈당 증상과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입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까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당뇨 망막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싶은 대표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당뇨병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라 인슐린을 평생 맞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잘 분비되는데도 체중 증가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일을 잘 하지 않는 병인데요. 식이 조절과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저절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서 처음에 3알을 드셨던 분들도 2알, 1알로 줄어들게 되고 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약 없이도 혈당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질문 두 번째, 모든 당뇨약은 저혈당을 유발한다. 저혈당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화두인데요. 저혈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혈당이 떨어지고 또 당뇨병 환자분들이 고혈당만 생긴다고 당뇨병이 아니라 혈당이 낮았을 때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저혈당입니다. 실제로 상대적인 저혈당도 있습니다. 혈당이 400에서 500 정도의 고혈당으로 유지되셨던 분들이 200 정도만으로도 떨어져도 아까 말씀드린 저혈당 증상을 느끼실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을 약을 과하게 쓰실 경우에는 70에서 100까지만 떨어져도 죽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다음날 외래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시세끼 식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삼시세끼 식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공복 혈당을 이제 70에서 90을 맞춰야 되는데 공복이 6시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저혈당이 당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포도당 사탕이나 주스를 준비해 두고 비슷한 증상이 생겼을 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당뇨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이 질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질문입니다. 당뇨약 중에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는 살이 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 기능이나 심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 메폴민을 처방하게 되는데 이 약이나 SGLT2 억제제나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에도 사용할 만큼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 살이 찌는 것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 자주 드시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 중에 콜라겐도 있고 비타민 B도 있고 유산균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챙겨야 될 부분은 비타민 B12를 포함한 종합 비타민제 하나 그리고 오메가3, 유산균까지 곁들여 드시면 가장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희 의사들이 환자들 몸 개개인에 맞게 처방한 당뇨약을 잘 드시고 또 공복 혈당을 매일매일 측정하시는 것 그리고 삼시세끼를 드시면서 공복 시간을 6시간 이상 늘리지 않는 것 또 저혈당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과 운동까지 병행해 주신다면 아마 당뇨를 진단받기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삶의 질을 꾸려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전혜원이었습니다.